한국이 또 해냈습니다. 건설기술 분야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여겨져 왔던 GMC와 한국 기업이 맞붙었습니다. 300조 규모의 의뢰를 따내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은 이 기술로 GMC를 꺾고 의뢰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석진입니다. H 엔지니어링의 수석 설계자로 일하고 있죠. 202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중동 최초의 미래형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300조 원 규모 상상이 되시나요?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세워질 공장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크기의 10배가 넘는 규모죠. 첫 회의 자리에서 미국 GMC의 수석 엔지니어 하워드와 마주쳤습니다. 턱끝을 치켜든 채 저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한국인이군. 우리 GMC와 경쟁하려고? 하워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워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아시아 국가들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지 진짜 기술력은 없다는 걸 모르나? 주변에 있던 사우디 담당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말싸움으로 이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워드 씨, 한국의 기술력을 곧 보게 될 겁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알파이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석진 씨, 하워드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는 공정하게 심사할 겁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따내겠다고 말이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극단적인 온도 변화, 물 부족 문제까지 모든 사막 환경의 특성을 분석했어요. 미국 GMC는 기술력으로는 최고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AI 스마트 공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막은 그들도 처음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회가 있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을 소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공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우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리야드의 초호화 컨퍼런스 센터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발표하는 GMC의 프레젠테이션은 예상대로 화려했어요. 하워드는 홀로그램 영상으로 가득한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저희 GMC는 완전 자동화된 AI 공장을 제안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24시간 가동되는 미래형 공장이죠.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공장 내부는 정말 미래에서 온 듯했어요. 로봇팔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AI가 모든 공정을 제어하는 모습은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화려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니.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희 H 엔지니어링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제안한 것은 모듈형 공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제작한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사막의 모래폭풍은 섬세한 전자장비에 치명적입니다. 저희는 특수방진 필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료화면에는 극한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필터 테스트 영상이 나왔어요. 이어서 태양광 냉각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오히려 냉각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공장 내부는 항상 25도를 유지합니다. 하워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분명 화려한 기술에 압도될 것이라 예상했을 텐데 우리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승부를 걸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알파이잘이 무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제 시공 테스트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리야드 외곽에 테스트 시설을 건설해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제안에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기회였으니까요. 하워드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현장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외곽의 사막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어요. 기온은 영상 47도, 습도는 10% 미만이었죠. GMC팀은 이미 대형 장비들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팀도 왔군. 우리는 이미 기초공사를 시작했다네. 화려한 중장비와 최신식 로봇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장비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은 것을 눈치챘어요. 우리는 다르게 시작할 겁니다. 팀원들에게 말했죠. 우리의 첫 작업은 현지 자재인 석회암을 활용한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작업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사막 경험을 배웠어요. 모래가 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네. 장비는 항상 동쪽을 보호해야 해. 현지 작업자 무함마드의 조언은 금값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장비에 특수방진 커버를 씌웠고 밤에는 지하 보관소에 보관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모래 폭풍이 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시야가 5m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GMC 캠프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우리 장비가 다 망가질 거야. 하워드의 절망적인 외침이 바람 속에서도 들렸어요. 그들의 정밀 로봇 장비는 모래에 취약했습니다. 반면 우리 캠프는 안정적이었죠. 미리 설치한 방진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GMC 측은 장비 수리에 일주일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착실히 기초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본사에서 장비를 더 보내달라고 해야겠군. 하워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현지 작업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웃고 있었죠. 한석진 씨는 현지 사정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우디 감독관 하산이 감탄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겸손하게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현지 적응력의 조화, 이것이 우리의 무기였으니까요. 두 번째 달, 우리의 공사 현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제작한 모듈형 부품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우리는 빠르게 구조물을 세워나갔습니다. 이건 마법 같군요. 어제까지 없던 벽이 오늘 세워져 있다니. 사우디 왕실 대표단의 한 명이 감탄했어요. 반면 GMC 현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첨단 장비는 사막의 극한 환경에 계속해서 고장났고 미국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어느 날 하워드가 우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왔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존경의 빛이 엿보였어요. 저는 기꺼이 우리의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밀 작업은 한국에서 마치고 여기서는 조립만 하죠. 특히 태양광 냉각 시스템이 하워드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역으로 활용해 건물 내부를 냉각하는 우리 기술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군. 에어컨에만 의존했으니. 하워드가 중얼거렸죠. 그날 오후 사우디 프로젝트 책임자 알파이잘이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인상적이군요, 한석진 씨. 그는 건물 내부 온도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바깥은 45도인데 여기는 24도라니.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말이죠.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의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일교차를 이용한 자연 냉각 시스템입니다. 전력 소비를 90% 줄일 수 있죠. 알파이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가 떠난 후 팀원들과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우디가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팀장님. 부팀장 김민수가 신나서 말했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테스트 기간 마지막 주 세 번째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번에는 사흘 동안 지속된 대형 폭풍이었어요.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고 캠프에 갇혀 있어야 했죠. GMC 측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AI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었고 고가의 장비 여러 대가 모래에 파묻혔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현장을 점검하던 중 의외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하워드였죠.
그는 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피곤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석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존칭 없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는 임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하워드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어. 본사에서는 철수를 결정했다네.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아쉽게 됐군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경쟁자였지만 동료 엔지니어로서 그의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한석진,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을 무시했었어. 아시아 기술이라고 얕봤지. 하워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의 솔직한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워드, 당신의 AI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다만 이곳 사막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을 뿐이죠. 하워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 이렇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우리 한국은 늘 더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죠. 기술보다 현장 적응력이 핵심입니다. 하워드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GMC를 떠날 생각인데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어. 가능할까? 순간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저에게 배우겠다니. 잠시 생각한 후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꺼이 환영합니다. 하워드, 그렇게 우리는 경쟁자에서 동료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것에 있다. 이 모래바람 속에서도 작동하는 태양광 패널이라고? 놀랍군. 하워드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팀의 일원이 되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GMC가 공식적으로 사우디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후 하워드를 포함한 일부 엔지니어들이 개인 자격으로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건 특수 나노 코팅 기술입니다. 모래가 달라붙지 않고 자동으로 털어내죠. 기술 설명을 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얼마 전까지 경쟁자였던 사람과 이렇게 협력하게 될 줄이야. 하워드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AI 전문 지식과 우리의 현장 적응 기술이 만나자 시너지가 폭발적이었죠. 한석진, 내 AI 제어 시스템을 당신의 모듈식 구조에 적용하면 어떨까? 작업 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을 거야. 하워드의 제안에 저도 흥미를 느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최종 테스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이 대규모로 방문했어요. 알파이잘뿐만 아니라 왕족 인사들까지 우리의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전기차를 실제로 생산해 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한 전기차 부품을 조립해 보였습니다. 모듈형 생산 라인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3시간 만에 소형 전기차 한 대가 완성되었죠. 믿을 수 없군요. 사우디 왕자가 감탄했습니다. 모래폭풍이 불고 있는데도 생산에 전혀 지장이 없다니. 하워드가 제 옆에서 AI 제어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의 모듈형 구조와 미국의 AI 기술이 결합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죠. 알파이잘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석진 씨. 계약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공식 발표만 남았네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한국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워드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진심 어린 미소로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이제 그는 경쟁자가 아닌 소중한 동료였습니다. 그날 밤 캠프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 음식과 함께 미국식 바비큐도 구워졌죠.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접근 방식이 만나 더 큰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리야드 왕실 궁전, 화려한 대리석 홀에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모였습니다. 사우디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직접 발표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저희는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300조 원 규모의 미래형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의 H 엔지니어링이 맡게 되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한국 대사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한석진 씨,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쾌거입니다. 축하합니다. 왕자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한국의 현장 적응력과 실용 기술이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이 과거로 흘러갔어요. 하워드의 오만한 태도, 우리 팀의 필사적인 준비, 모래폭풍과의 싸움. 그 모든 과정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서명식이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을 대표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 무거운 만년필을 손에 쥐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아버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가슴속으로 말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하워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두바이 대형 건설사의 새 직책을 제안받은 상태였죠. 축하해, 한석진. 진심으로 기쁘네. 하워드의 눈빛은 진실했어요.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이건 패배가 아니라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하워드, 당신도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당신의 AI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워드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중동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군. 운명이란 참 묘한 거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 사막의 별빛이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이 작은 승리가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큰 발걸음이 되길 바랐습니다. 내일은 한국으로 돌아가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었죠. 서울 H 엔지니어링 본사 300조 원 프로젝트 수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건물을 뒤덮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니 지난 3개월의 사막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개인으로서의 성공이 아닌 대한민국 기술력의 승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40년 전 제 아버지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우리는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300조 원 프로젝트의 설계자이자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사막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 기술만이 아닌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잠시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 당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모든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축하의 말을 전했죠. 한석진 씨의 업적은 국가적 자부심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워드였습니다. 그는 특별 초청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죠. 사람들이 흩어진 후 하워드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석진,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얼마나 오만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군. 하워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패배를 통해 진정한 배움을 얻었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죠. 저도 당신의 AI 기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니까요. 하워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어떤 계획이 있나? 잠시 생각했어요. 중동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하워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두바이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 언젠가 다시 협력할 수 있겠군.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사막의 별빛만큼 아름다웠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자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사우디 프로젝트 본격 착공을 위한 첫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300조 원짜리 미래형 전기차 공장,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여전히 믿기지 않는 도전이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증명한 지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이자 미래라고 말이죠.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시간이에요. 그렇게 한국의 새로운 기술 신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기업에 수많은 인재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한석진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사 소리꾼이었습니다.